축이 확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 그게 표징이 이해훈 후보자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아요. 이해훈 다음은 조경태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어제 국민일보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 부인했습니다만 뭐 유승민 총리설까지도 이제 들고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 정신 차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총리 이해훈 지명에 대해서.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일격에 기습을 당했다고 생각할 만큼 놀랄 인사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주말에 깜짝 카드처럼 나온 것들이었고요. 저는 김밥 먹다가 뛰쳐올라가서 그날 아무 일이 없는 일요일이고 그렇죠. 청와대가 오후에. 생각보다 상당히 고즈넉합니다. 네, 굉장히 고즈넉해서 일요일 날 이제 출근하는 이제 기자들 반만 출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출근해서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갔더니 중국 관광객들이 구경하지. 구경하러 이렇게 중국말 따요라고 하는데 이제 들고 막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되게 한참 내려가셔야 되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되게 식당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구나. 없어. 식당 자체가 없고 관광객 위주의 그러겠네요. 식당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가서 김밥 먹다가 뭐지 그러고 막 진짜 왔더니 일격을 이해훈 와 완전 깜놀. 그때부터 막 취재 이렇게 된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깜짝 인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 깜짝 인사가 더욱더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처럼 그 이후에 사실 이해훈 이제 후보자한테 가려서 그렇지 김성식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놀랄만한 카드긴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그리고는 그날 나왔던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대통령의 그 일종의 실용 인사라고 하는 그리고 보수 대분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보이는데요. 그것이 깜짝 이벤트로 하루 연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술렁술렁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 여당이 줄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생계형 윤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해훈 장관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이렇게 윤어게인을 세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중앙정치에서 잊혀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바른정당을 했었던 그래도 강성 보수보다는 좀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분이 어느새 계엄 이후에는 윤어게인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했던 그 윤어게인이 생계형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닙니까? 자리를 주고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바로 반성한다고 말하고는 허리 숙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국민의힘에 많을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그 인사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술렁이게 하고 지금 굉장히 센 메시지가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위한 길에 니 편 내 편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상사회로 가려면 통합해야 되고 강요 지명할 때 고려할 게 많고 뭐 최종적으로 물론 국민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러저러한 반발 왜 윤어게인까지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되냐 민주당에 사람이 없냐 뭐 예산 전문가가 없어서 이해훈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의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휴대폰이 불이 날 거예요. 문자 많이 보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읽어보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아이고 내 뜻이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원론적 측면에서 상당히 수긍이 되고 이제 통합 인사라는 건 정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의 편 다른 편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 결단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 결단을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정 얘기하면서 하고자 했던 건데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도. 전 기억이 나요. 그게 서울신문 단독이었고 제가 국회 출입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 열린우리당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싸늘했고 박근혜 당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때 그 워딩이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했고 손 내미는 게 마치 내부에 대한 어떤 배신처럼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선 최소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호윤이 됐던 조경태가 됐던 우리가 그래도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가도 손잡고 한때 생각이 달랐더라도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왜 그럴까 했더니 김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거 자기 내란 이거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민의 그렇죠. 사람들도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잘했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중에. 생계형이 많아요. 네. 생계형 윤어게인이 이제 김은지 기자님 너무 워딩 훌륭하다. 네, 오늘 생계형 최고다라는 내란. 생계형 윤어게인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된 말로 단도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가짜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났지? 배현진 의원도 그랬죠. 뭐 일제 일제강점 부역했다고. 부역자다. 이거 줄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민주당이 조금만 손 내밀면 이 사람들을 등질 그래도 합리적 보수로 눈길을 돌릴 태세 전환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다 넘어올 수 있겠다. 거의 민주당이 이게 예. 그래서 판을 흔든다는 점에서 이게 정무적인 감각은 탁월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갈 정치인이 없다 이런 예. 생각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날 일요일 날 이 인사가 나온 다음에 전화를 막 돌려보니까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무슨 이해훈 나는 반대했어 이제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에 그분과 TV 토론하거나 이랬던 분들의 이제 온도와 그리고 기재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기 똑똑해 거기 쓸만해 괜찮은데 네. 예산 전문가야 그거 오면 잘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더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장 변호사님께서 지목해 주신 그 대목이었어요. 판을 세게 흔든다. 이야. 판을 세게 흔들어서 이재명발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설 말도 안 돼. 뭐 일단 3대 요소야. 일단 1번 여성 30%, 2번 통합 이미지, 3번 전문성 이거 세 가지의 인사지 거기에 무슨 뭐 막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건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본질은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상 사회로 가려면 통합해야 된다. 나라 국민 위하는데 네 편 내 편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물론 근데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운 그렇죠.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오늘 정도의 사과 이상으로 더 세게 평생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성하신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그런 전례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송미령 장관을 다시 기용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대통령실발 주변으로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공세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한때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공세적 통합이라는 키워드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윤어게인만 남아 이제 진심으로 윤어게인만 하시는 분만 남아 있는 찐윤 어게인. 네, 그분들을 진짜. 주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수가 오히려 그 안에서 개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게 어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역대 사상의 최악의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심지어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은 은돈 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진짜 이게 크게 흔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판을 있는 크게 것이고요. 흔들었다. 사실 역대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 윤석열 씨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진짜 긁혔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제대로 긁혔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